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목요일이 되면 일주일치 체력이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힘들고 무섭고 말이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더 힘들기도 하죠. 매일 살아가는 강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끝엔 긍정과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제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도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어제보단 오늘, 네, 오늘보단 내일 뭐 이렇게 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저희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서로 이 집 얘기를 많이 해요. 집이요? 우리 집은 외풍이 심하니, 우리 집은 외풍은 없는데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되게 따뜻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 이런 말도 그런 있고. 얘기도 하고. 네. 네네. 혹시 집은 어떤가요? 저희 집은요? 글쎄 엄마가 관리를 하셔서 음, 제가 관리를 한다면 저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 모르겠네요. 어떨지. 가만히 보면 오키 씨 무던하고 네. 사람이 되게 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이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집에서 약간 잉여 스타일로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긴 한데 집에 있을 땐 또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데 별로 빨리 걷질 않잖아요. 또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엄청 바지런하게 막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걸음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제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막. 여자분이요? 네. 아 진짜? 네. 남자보다 더 빨리 걷는 여자분. 아유, 여성분이 더 빨리 걸어가지고 오. 제가 숨이 차. 원래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긴 합니다만은 아 진짜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네. 그럼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빨리 좀 걸어 뭐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춘철 씨 보고 빨리 걸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키 씨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키 씨는 천천히 이렇게 네. 관람차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네. 별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느끼기에도. 어쨌든 뭐 그런 성격 차이인 것 같고요. 음. 자, 요즘 차가운 이 공기 때문에 이 몸이 움츠러드는 데다가 이 부쩍 길어진 밤 때문에 아침이 돼도 좀 이렇게 잘 몸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밀려드는 이 연말 모임 그리고 회식 약속 때문에 이 술자리가 많아져가지고 피로가 좀 더 가중되고 있어요. 네, 술자리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 이어지다 보니까 음, 좀 건강 컨디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회식도 작고 연말 모임도 작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에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이 좋다고 해요. 이 혈류를 좀 개선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신체 각 기관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고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 말이죠. 이 기지개만 켜도 기지개를 펴도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니까 기지개 같이 이렇게 전신의 근육에 자극을 좀 주는 동작 위주로 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체온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막 과격한 동작을 하기보다 천천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손을 잡아요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방송인들의 불안장애 소식이 많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라는 병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불안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 필수품
뭐죠? 패딩. 예, 그렇습니다. 바로 따뜻한 패딩 점퍼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오리털 패딩 세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르누아르의 시골의 무도회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전복토톡에서는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게요. 있나 봐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의 돌연 방송 중단을 선언해서요.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 그러게요. 많았는데 갑자기. 그러게 말이죠. 예능 4대 천왕으로 불리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던 그를 괴롭히던 그 병은 바로 불안장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요. 무한 경쟁 시대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불안장애란 비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공포로 인해서 일상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불안과 공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나쁜 게 아닌 게 왜냐면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높여주는 정상적 정서란 말이에요. 이게 공포감이. 문제는 이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네.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무섭다라고 느끼는 건 위기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불안감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런 불안장애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예, 불안장애 종류에는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범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됩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쭉 나열한 거 들어보면 뭔지 대충은 다 감이 오는데 네. 범불안장애 이거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예, 범하면 마치 정치계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 범야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범이라는 건 이제 그 범자가 맞는데 어쨌든 음. 범불안장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심하게 지속해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아. 예, 불안한 장애 증상은 불안감과 긴장이 어. 지속되고요. 생활 환경에 대해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매사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주의 산만 심한 피로, 이 안절부절 못함, 초조함, 위험에 닥친 느낌, 과민한 상태, 불면증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네. 근데 이 불안과 걱정이 나이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또 특이한 점이네요. 네,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시험 불안으로 나타나요. 아, 청소년기엔 시험을 많이 보죠. 예, 시험 불안이란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서 가슴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는 등 불안감으로 인한 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지만 시험 그쵸.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 때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평소 실력과 시험 성적과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이게. 네, 그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예 시험을 보러 가지 않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기엔 이렇게 시험 불안으로 나타나고요. 네. 성인들은 사회 공포증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사회 공포증은 낯선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강렬하고 반복적인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데이트가 있을 때 아니면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숨이 가빠지는 등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는다네요. 그래서 사회 공포증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다른 증상들에 가려서 이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키 씨가 궁금한 그것 얘기해봐야겠죠. 범불안장애? 네, 범불안장애. 이 범불안장애가 성인기와 노인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범불안장애는 다른 불안과 달리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이 모호해요. 예, TV에서 네. 멜라민 파동 아세요? 이거 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멜라민 파동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사탕, 과자는 물론 물에도 멜라민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라는 이 걱정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거나 자식 걱정, 손자 걱정, 아주 먼 친척의 사소한 일까지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민이라는 게 좀 안 좋은 물질인데 이게 음식에 들어갔나? 라는 게 작은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작은 건데 아이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 걱정을 하고 본인도 그걸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항상 걱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장애 역시 이 시기에 나타나요. 범불안장애 이 시기. 네. 불안을 일으키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생각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인데요. 네. 강박 사고 그리고 강박 행동 이게 특징입니다. 강박 사고라는 건 이제 강박을 항상 강박적인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거죠. 하고 있는 거고 강박 행동은 이제 나타나는 거지 이제 행동으로. 이 강박 사고는 본인도 불합리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줄 알지만 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심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해요. 네네. 대표적인 강박적인 행동으로는 반복적인 손 씻기, 창문이나 문이 닫혔는데도 계속 확인하는 행위,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물건을 항상 반듯하게 놓는 행동 이런 게 포함됩니다. 이 강박증 가지신 분들은 되게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범불안 장애에 대한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가 테스트.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먼저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 두 번째, 걱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안절부절 못하고 심한 긴장감이 들고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정신이 멍하고 예민한 기분이 들고 근육 긴장 또는 수면장애 증상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네 번째, 불안과 걱정 또는 신체 증상이 심각한 고통을 주고 정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순철 씨는 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별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그쵸? 크게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때는 이제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뭐 이런 때니까. 그거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음. 네네. 저도 뭐 딱히 이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은 일단 범불안장애는 아닌 걸로. 네. 잘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6개월간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이 네 가지 항목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면요. 범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 이게 음. 네, 말씀하세요. 이게 근데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모든 걱정들이 다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적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또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작용을 또 하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런 게 전혀 엄청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불안 장애는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을 통해 병적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인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네.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뇌의 구조나 기능, 신경 전달 물질 모두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명상만으로도 네, 이 명상을 하면 뇌 교감신경계가 좀 안정이 되고요. 네. 부교감신경계는 활성화됩니다. 네, 명상은 가부좌로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 각 1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간을 만드는 건데요. 호흡 외에 걷기 명상도 있어요. 주변에 바람, 나무, 햇살을 바라보며 다리를 11자 아시죠? 네. 11자로 곧게 편 뒤에, 뒤에 발바닥에 지압이 되도록 걸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입니다. 근육 긴장은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근육 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건 알려진 방법으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자콥슨이 개발한 근육 이완 훈련법입니다. 네.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실시한 후에 전신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0분씩 하루에 2차례 연습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완에 적합한 조용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요. 점차 방법에 익숙해지면 직장이나 학교 쉬는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되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분노와 불안, 수면장애가 열이 너무 올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분노와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에는 열을 내려주는 시원한 성질의 식품을 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국화차는 열을 내리고 들뜬 상태를 차분하게 해주는 데 좋고요. 오미자차나 연잎차는 약해진 담의 기능을 도와서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좀 마음도 가라앉고 그래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알랭드 보통의 지적대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건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렵고 네, 그쵸.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박수를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불안장애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을 통해서 유발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적절한 휴식이나 취미활동 같은 심리적인 이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장애는요, 각종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장애를 오래 내버려둘 경우에는요, 뇌 기능과 심혈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자문을 받고요. 치료 전략을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병원을 찾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 몸에 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해설을 통해서도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떤지 꼭 체크를 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 날씨가 참 춥잖아요. 네. 그래서 두꺼운 점퍼 입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네, 요즘은 오키 정말 씨? 점퍼들이 되게 잘 나오죠. 음, 근데 약간 좀 비싼 브랜드의 점퍼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음, 음. 아무튼 뭐 그래도 점퍼는 일단은 따뜻하고 가벼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두껍고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어두운 색인데 이 티가 잘 안 나요. 어두운 색인데도 이제 더러운 게. 그렇죠. 어두운 색이니까 더러운 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점퍼는 자주 빨지 않으니까. 네, 이 손목에 때도 많이 끼고 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더니 숨이 또 죽죠. 아, 그렇죠. 속상해요. 비싸게 네. 살고 샀는데. 그래서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오리털 점퍼 세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숨이 다 죽은 거예요. 점퍼가. 점퍼는 이렇게 빵빵한 그런 게 있어야 약간 좀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폭신 해야죠. 네, 그런데 이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그렇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만약에 올해 샀다 아니면 작년에 샀다 그러면 더 아깝겠죠. 그죠. 한참 더 입을 수 있는데 멀쩡한 옷을 버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죠. OX 퀴즈입니다. 쉬워요. 오리털 점퍼는 드라이 클리닝이 정답이다. O 혹은 X. 이게 반의 반반 확률인데. 반의 반 확률이다. 네. 근데 그렇죠. 드라이클리닝 50%니까. 보통 저는 생각하기엔 드라이클리닝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약간 그 망친 경험이 있은 후로는 뭔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X예요, X. 아, 진짜요? 네, 드라이 클리닝은 이 적합한 이 점퍼를 다루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손빨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올바른 세탁법이 아니니까 제가 좀 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드라이 클리닝 왜 안 좋냐면 네. 충전재나 옷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하는 거예요? 드라이클리닝 하면? 뭐 일단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네. 알려주세요. 예, 드라이 클리닝보다는 무세탁이 더 좋아요. 네. 왜 상해요?
충전재나 옷감이 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말이죠. 네. 오리털에는 우리 머리카락처럼 기름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기름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야 오리가 물 위에 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드라이 클리닝 하면요. 이 기름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럴 그럼 것 같네요. 털끼리 부딪히고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보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을 때 옷이 숨이 죽어서 왔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겪을 만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세탁 방법이라니까요. 음. 다만 이 겉감의 소재별로 또 털이 달려 있어서 탈부착이 안 된다면 물 세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털이 달려 있을 때는 물 세탁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털이 이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옷깃이라 그러죠. 네. 옷깃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세탁 전에는 반드시 옷 안쪽에 태그를 확인을 하고요. 세탁을 해야 됩니다. 옷 안쪽에 택에 세탁 방법이 나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태그라고 하죠. 근데 집에서 이 점퍼를 세탁을 한다 그러면 왠지 더 겁이 날 것 같은데요. 왠지 내가 내 손으로 옷을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이 세탁 방법 그럼 알려드릴까요?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때가 묻기 쉬운 손목이나 목 부분은 중성 세제를 살짝 묻혀서 애벌 빨래를 해줍니다. 그 부분만 살짝 손목이나 목 부분만. 네, 거기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네.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대야에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담고 여기에 울 샴푸를 풀어주는데요. 집에 울 샴푸가 없으면 그냥 중성 세제로 해도 돼요. 네, 미지근한 물에다. 네, 이게 여러분들 30도면 가늠이 안 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그 이상 되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겠죠. 그러네요. 되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네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데 가늠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갔지 않습니까? 네, 네. 온천에도 물 온도가 확 나와 있어요. 41.5도 뭐 이렇게. 그럼 물이 엄청 뜨거운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체온에서 약 3도 상이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낮아야지 이제 30도가 된다는 거. 그렇죠. 많이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몸에서 체온보다 약간 미지근한 정도니까 되게 미지근하다. 미직지근하다 이럴 정도가 30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온도계를 이제 쉽게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알려드렸습니다. 꿀팁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점퍼를 세제물에 넣고 가볍게 누르면서 세탁을 해줍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손상되기 쉬우니까요. 살짝 누르면서 씻어준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세제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 다음에 잘 헹궈 줘야 되죠. 잘 네. 헹궈 주고 세탁기에 넣습니다. 세탁기에 넣는다고요? 세탁기에 넣으면 더 망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세탁기에 넣은 다음에 탈수를 약하게 한 2분 정도만 돌려줘요. 그리고 세제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유분기가 떨어지니까, 유분기라고 하죠. 유분기가 떨어지니까 헹굼 충분히 해주시고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탁기에는 탈수 용도로만 2분 정도 돌려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헹굼까지 하면 세탁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말리는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리는 것도 방법이 말리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또 옷이 안 상합니다. 이게 걸어서 말리면 털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옷을 뉘어서 말리고 옷이 다 마르면 페트병으로 탁탁 두드려 줍니다. 페트병으로요? 네. 이게 중요해요. 페트병. 이게 키포인트.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두드려 줘야 내부 털이 골고루 균형이 잡히고요. 공기층도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게 충격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톡톡톡톡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굳이 뭐 세탁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한 번씩 그렇게 툭툭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옥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그런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네. 자, 세탁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패딩 보관 팁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관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패딩은 솜이 눌리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보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옷장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아래쪽으로 아까 그랬죠 제가? 네네네. 아래쪽으로 쏠린다고? 네네. 아래쪽으로 좀 쏠릴 수 있으니까 접어서 한쪽에 보관해 주시고요. 아, 부피가 크다고 압축해서 보관하면 보온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이미 숨이 많이 죽은 패딩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숨이 많이 죽은 패딩 말이죠. 음. 주머니마다 테니스공을 하나씩 넣고 세탁기 안에도 테니스공을 좀 넣고 무리 없이 그냥 돌려주면 패딩을 막 두드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공끼리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되면 되면 공기층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심폐소생술 버금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건데요. 네. 이때까지 뭐 잘못된 세탁법을 고수하면서 드라이클리닝만 맡기면서 돈만 날린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패딩을 이렇게 집에서 물 세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세탁법도 세탁법인데 죽은 패딩 솜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꼭 겨울에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옥시도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머님께 좀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거는 특히 오래된 패딩이면 숨이 죽는 게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거를 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도 절약하고 생활의 지혜로 죽었던 생명 살리듯 죽었던 패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 권순철 씨의 패딩 세탁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이번에는 옥디의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작품이에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 시골의 무도회라는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르누아르?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일반 분들이 고흐나 아니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많이 덜 알려진 그런 작가긴 한데 네. 일단 우리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새해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내년에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행복이 그래서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감정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그린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르누아르의 작품 시골의 무도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역시 그 르누아르도 모르지만 시골 무도회 이 제목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죠. 저에겐 굉장히 생소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름이 눈길이 갑니다. 어떤 점에서요? 시골 무도회. 무도회 무도회 하면 이제 도시에서 그렇죠.
많이들 되게 밤이란 단어가 붙여져 있는 가게에서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 예.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시골에는 이제 물론 조금 읍내로 나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음. 읍외로 좀 들어가게 되면 농지만 있고 택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골 그리고 무도회 잘 안 맞아요. 네, 이 르누아르가 프랑스 화가인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시골에서도 이렇게 뭔가 무도회를 하는 게 일상화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그렇군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아시죠? 황정음 씨 나왔던 거요? 네, 황정은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녀는 예뻤다에서요. 이 시골의 무도회라는 작품이 남녀 주인공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덕분에 르누아르의 이 작품이 재조명이 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요, 같은 시기인 1883년에 그려진 대조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시골의 무도회 하니까 대조적인 그림하면 도시의 무도회겠죠? 네. 그러네요. 네. 이 똑같은 시기에 그려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냥 대중으로 찍어보면 음. 패러디를 한 게 아닌가 시골 무도회가 도시 무도회를 그런 일단 생각도 들어보시면 이제 드는데. 정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먼저 르누아르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르누아르 어떤 화가인가요? 네, 르누아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그린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르누아르는요,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 그림은 사람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을 정도로 그림을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그 예쁜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행복감에 젖어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르누아르의 그 작품관이었어요. 여자라면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예쁘기 예쁜 때문에. 그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예쁜 그림이다. 자, 기대가 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번 작품 설명 들어볼까요? 먼저 도시의 무도회는 춤을 추는 남자와 여자만이 그림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은 여자의 허리를 안고 있고 왼손은 여자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여자는 왼손을 남자의 어깨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정적인 느낌이 드는 두 사람의 자세는 예의를 갖추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상류사회의 무도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있고 여자는 발끝까지 오는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실크 소재의 드레스와 주름이 풍성하게 잡힌 치마는 부유한 집안의 여자임을 알게 합니다. 또 팔꿈치까지 오는 긴 장갑을 꼈고 흰 구두를 신었으며 위로 틀어올린 머리에는 꽃 한 송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은 여자의 얼굴에 가려 보이지 않고 여자는 뒷모습을 그려서 옆얼굴만 보이게 했습니다. 이때 여자의 옆얼굴에서 드러난 표정은 감정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고 우아한 상류사회의 무도회를 표현한 겁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살롱의 실내 전경은 춤추는 두 사람 뒤에 놓인 나무 화분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식물이 심어진 화분과 그림에 쓰인 전체적으로 차가운 색조는 도시의 인공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시골의 무도회는 야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담한 음식과 땅에 떨어져 있는 모자로 미루어 봐서 식사 도중에 즉흥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자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흥이 난 상태입니다. 이 그림도 춤을 추는 두 명의 남녀가 그림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는 도시의 무도회 속 남녀 자세와 똑같지만 시골의 무도회에서는 남자의 옆얼굴이 보입니다. 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정면과 시선이 정확하게 관람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도회 속 인물들이 관람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구도입니다. 관람자를 바라보며 즐겁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관람자가 그 행복한 미소에 동화되게 만들 정도입니다. 또 시골의 무도회 속 여자는 도시의 무도회에 나온 여자보다 훨씬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몸매 차이로도 넉넉하고 정겨운 시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시골의 무도회는 배경 또한 좀 더 활기찬 느낌을 주는데요. 춤추는 두 사람을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꼬마아이가 그림 왼쪽에 작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시골의 무도회는 자유분방합니다. 또 도시의 무도회와는 달리 시골 무도회에서는 흙에서 자란 밤나무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시골의 무도회는 도시의 무도회와는 다르게 자연미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림 속 남자는 동일 인물인가요? 네, 이 남자가요. 르누아르의 친구인 폴 로트인데요. 당시 도시의 부르주아들이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일상을 즐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폴 로트가 도시에서는 상류사회에서 무도회를 하고 시골로 휴가를 가서는 자유롭게 또 춤을 추는 거죠. 이 도시의 무도회 속 여자는요. 17살의 수잔 발라동입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그림 모델로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어요. 되게 예쁘고 뭔가 상큼한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시골의 무도회 속 여자는 후에 르누아르의 부인이 되는 알리느 샤리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말이죠. 이 두 작품을 통해서 화가가 나타내려고 했던 게 대도적인 모습인가요? 뭐 도시의 무도회, 시골의 무도회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렸으면 뭐 도시를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시골은 약간 좀 시골 특유한 느낌? 뭐 그런 걸 주려고 했던가?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르누아르는요.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한쪽을 비교하려 했다기보다는요. 그 당시 도시와 시골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무도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공미가 느껴지도록 했고요. 시골의 활기차고 정겨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자연미가 느껴지도록 그린 거죠. 그냥 그 상황의 특성에 맞게 예쁘게 그린 거예요. 서울쥐와 시골쥐 뭐 이런 동화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네. 저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르누아르의 그림을 통해서 낭만적인 프랑스의 생활상을 엿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약간 그림 자체도 낭만적이에요.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이 듣고 싶은 이 명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포피 채널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통장을 봤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됐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행운? 그러게요. 진짜 없었던 것 같다니까요. 저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왕왕 있었나 봐요. 뭐 갑자기 막 600만 원이 들어온다던가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대부분 그런 경우겠죠.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 돈이 잘못 들어온 거겠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돈이 잘못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당연히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지 알아도 그 누군가의 계좌번호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돈을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돼 있다면 이거 웬 떡이야 하실 분 설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쟁도 제법 많이 생기죠. 자, 이런 경우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하루에 100억 원 넘는 돈이 실제로 가야 할 사람에게 안 가고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다 내가 송금을 잘못했다고 연락하고
은행은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처리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이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니까 은행이 그냥 다시 빼오면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사실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그 계좌 주인 동의가 없으면 아무도 그 돈을 마음대로 다시 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놀이를 하다가 이웃집 담장 너머로 공이 들어간 경우와 비슷하겠네요. 내 공이지만 이웃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꺼내올 수는 없잖아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차고 송금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관계에 따르면 실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의 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 계좌 주인에게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요. 잘못 송금된 금액이 소송할 만큼 크지 않다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냥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그런데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관 관계가 성립된다. 송금 절차에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송금인과 이씨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도 지게 됩니다. 공짜는 없다는 거죠. 자, 들어보시는 중에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느끼셨나요? 잘못 송금해서 되돌려받아야 할 입장에서 볼 때는 금감원 발표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돈이니까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돌려줄 수가 있고, 반면에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된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자, 상충되는 듯 하지만 사실 이치상 아주 상식적입니다. 내 실수엔 내 책임이 따르는 거고 내 돈이 아니면 쓰지 말라는 거니까요. 결국 각자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하는 거죠. 1년에 잘못 송금되는 돈이 자그마치 4조 원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중 3%인 1200억 정도는 결국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할 때도 조심하시고 혹시 잘못 들어온 돈이 있어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계좌 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금 오류, 혹시 통장에 정체 모를 돈이 들어온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바로 쓰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금 오류예요. 혹시 통장에 정체 모를 돈이 들어온다면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쓰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복권을 샀나 뭐 이러시면 직접 이제 복권을 찾아서 네. 복권으로 돈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돈이 아닐 거라고 분명히 이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딱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거 정말 횡재다. 막 횡재다 막 이러면서 쓰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쉽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즉시 은행에 알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패딩도 좀 비싼 돈 주고 네. 사는 거고, 그리고 돈도 계좌이체 잘해야지 남의 계좌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꼼꼼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방송에서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꼼꼼해져야 되고 하나 더해서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거, 생활 정보 이런 팁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많이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내 손을 잡아요가 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고 다운로드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2월 1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이창호 씨와 함께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